네, 우리 소크라테스의 윤리사상 같이 알아봅시다. 소크라테스는 부라든지 명예를 중시한 소피스트와 달리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참된 본성이라든지 선한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았어요. 어떤 우리 공동체에서의 돈이 많은 거, 아니면 명예롭게 어떤 사는 거, 권력 같은 걸 중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어떤 본성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무엇일까? 모든 인간한테 적용되는 선한 삶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탁월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선이라든지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추구할 때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인트로였고, 그러면 우리 영혼의 탁월함을 위한 소크라테스의 작업을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보편주의 진리관입니다. 여러분 책에도 한번 필기해 볼까요? 우리 보편의 의미 저번 시간에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넓다 보자에 두루 편자를 써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유니버설한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입장이죠. 우리 나한테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다른 친구에게, 또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중국에도 적용되는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중요한 작업이 내가 지금 모르고 있구나, 나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중요한 개념이 무지의 지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무지의 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소크라테스의 개념이지? 라고 문제 풀면 됩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개념입니다. 유치원생한테는 너 잘 모르고 있어. 너 아는 거 없어. 라고 말하면 막 울 거예요. 나 아닌데? 나 많이 아는데? 라고 말하면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성숙한, 좀 더 성장한 우리는 맞아, 모르고 있어. 나 많이 부족해. 나 겸손하게 진리 알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 일단 내가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지 이제 알무로 나아갈 수 있다. 모르는 사실을 조차도 모르는 사람은 알무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도 막 모르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일단 무지에 대한 자각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참다운 알무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있네요.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아폴로신한테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대. 근데 아폴로 신전의 부녀가 소포클레스라든지 에우리피데스는 지혜롭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작가래요. 그래서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겠죠. 글을 멋있게 쓰려면. 그런데 신탁의 무녀는 이런 시탁을 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만인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 소크라테스 친구가 소크라테스한테 야, 너가 가장 지혜롭대 라고 말하니까 소크라테스는 되게 의아했겠죠. 놀라웠겠죠. 그래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막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든지 진리라든지 정의라든지를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알더라도 대충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모른다는 무지조차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내가 무지를 하고 있다. 라는 지식 하나는 알고 있다. 라는 점에서 그들보다는 낫다. 지혜롭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나는 무지의 지, 나는 이 지는 알고 있다. 라는 점에서 그들보다는 지혜롭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도 무지의 지를 알고 인식하고 지로 나아가도록 노력합시다. 네, 이제 130쪽 볼게요. 소크라테스는 또 첫 번째 문단에 성찰을 강조했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옳은 삶인가? 나 잘 살고 있나?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성찰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성찰하듯이 나의 행동이라든지 내 내면을 성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기를 쓰면서 성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전에 자기 행동에 대해서 성찰을 하죠. 이렇게 성찰이라고 하는 거
살필 성자에 살필 찰자를 써가지고 깊게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올바르게 알고 자기 세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있는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정말 좋은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 정확하게 인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성 능력을 강조했죠. 잘 알아야지. 이성 능력을 잘 발휘해서 잘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문단 봅시다. 우리 옆에다가 악행의 비자발성이라고 적어둘까요? 악행이라고 하는 거, 악한 행동, 나쁜 행동은 결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하는 행동은 모두 그 결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악행이 자신의 영혼, 자신의 본성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악행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악행은 무지에서 비롯되고요. 행동, 선한 행동은 알매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밑에 이제 다음 문단 볼게요. 그런 입장을 주지주의라고 말을 해요. 지금 알매서 좋은 행동이 나온다라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떤 행동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다라고 말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intellectualism입니다. 어떤 감정이라든지 의지보다 좋은 행동을 할 때 감정이 중요하다,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보다 제대로 알면은 우리는 올바른 실천을 할 거야 라고 보는 입장이 주지주의입니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비교하면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둘게.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입장은 주지주의입니다.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잘 볼 수 있는 지식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지식을 실천하려고 하겠죠. 좋은 지식은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알면은 잘 실천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알미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우리가 인식하다 그냥 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으로 나 그거 알고 있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수련함으로써 얻은 깨달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실천과 항상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알은 내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그것을 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가 되었다. 실천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크라테스는 덕에 대한 알을 강조하는데요. 이 덕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덕, 야 덕스러운 사람이지, 나 도덕적인 사람이야 할 때 그 덕과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약간 포괄적인 의미예요. 덕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어로 아레테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레테는 좋다, 탁월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펜은 지금 잘 나오는 펜이죠. 그러면 이 펜은 탁월한 펜이에요. 지금 아레테한 펜입니다. 가위가 잘 잘려요. 막 못 잘리는 가위도 있죠. 그런 가위는 탁월하지 못한 가위이고 잘 잘리는 가위는 탁월한 가위입니다. 그래서 이 덕을 의미를